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로테이터 커프 테어를 MRI로 평가할 때 이번 시간에는 테어 익스텐션을 어떻게 평가하고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터 커프에 테어가 있을 때에는 그 테어가 앞쪽 혹은 뒤쪽으로 테어가 프로파게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케이스를 볼 것이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그런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텐던의 테어가 아이솔레이티드하게 있다든지, 아니면 테어가 흔하지 않지만 테레스 마이너를 인볼먼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프 테어가 있을 때 앞쪽으로 혹은 뒤쪽으로 테어가 이제 프로파게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앞쪽으로 진행한다면 로테이터 인터벌을 통하여서 스피리어 쪽에 그런 서브스카퓰러스 텐던의 테어가 있을 테고, 뒤로 간다면 인프라 혹은 테레스 마이너까지 테어가 익스텐션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앞쪽으로 가는 테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로테이터 인터벌에 테어가 있다라는 것은 로테이터 인터벌의 루프가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죠. 그래서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에 인저리가 있음을 예상할 수가 있고, 이럴 때에는 당연히 예후가 더 좋지 않고 또 그 아트로피가 더 많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안테리어 파트에 서브스카퓰러스 텐던 테어가 있고, 여기서는 아주 잘 보이진 않지만 스피리어 서브스카퓰라리스 텐던 테어가 있습니다. 테어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결국 로테이터 이렇게 테어가 진행됐기 때문에 로테이터 인터벌의 그런 테어가 같이 그것을 통과하여서 진행한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머슬의 아트로피가 더 심하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앞쪽에 생기는 테어를 안테리어 스피리어 로테이터 커프 테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자면 이렇게 수프라스피너스 텐던의 테어가 있는데, 이 코로나 이미지에서 가장 앞쪽입니다. 바이프시스 텐던이 있고, 여기 레서 투베러시티죠. 여기에 인설션하는 서브스카플 텐던의 파이버가 같이 테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어가 있어서 이렇게 앞쪽에 테어가 있게 된다면 이 위쪽에 서브스카플 텐던의 테어가 코로나 이미지에서 테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브스카퓰라리스 텐던이 이전에 풋프린트 아나토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0%에서 레서 투베러시티 인설션을 하였죠. 풋프린트가 있었죠. 뭐 그래서 꼭 굳이 로테이터 인터벌을 통과하지 않다 하더라도 서브스카퓰라리스 텐던 자체 풋프린트가 레서 투베러시티 20%에서 인설션을 하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20%에서는 당연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런 앞쪽 로테이터 인터벌에 테어가 있을 때에는 그런 테어의 리커런스도 있는 것과 없는 거에 따라서 7%에서 25%의 테어 리커런스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로테이터 인터벌에 테어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MRI가 또 중요한 이유는 서브스카퓰러스 텐던이 굉장히 그 아스트로스코피에서 잘 안 보인다라고 이제 스탠다드한 어프로치를 할 때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한 MRI에서 이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니면 2번 수술해야 되니까요. 또한 밸런스드 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봐도 서브스카퓰라리스라든지 그리고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테어를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플랜에서 델토이드 머슬과 그런 인피리어 파트의 로테이터 커프가 서로 밸런스를 유지하여서 이렇게 휴메랄 헤드가 잘 유지되어 있고, 이런 엑시알 이미지에서도 서브스카퓰라리스의 머슬 텐던과 그리고 여기 인프라스피나투스나 테레스 마이너가 서로 밸런스를 잘 이루어서 글레노이드 포사에 이렇게 굉장히 컨센트릭하게 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텐던에 테어가 있게 된다면 이 폴스가 무너지게 되면서 뭐 이렇게 서블럭세이션이 생기거나 아니면 휴메랄 헤드가 엘리베이션이 되거나 이러한 소견이 보이겠죠. 뭐 그래서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테어가 이렇게 서브스카퓰라리스라든지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 쪽으로 테어가 익스텐션이 된다면, 특히 엑시알 이미지에서 봤을 때 이런 밸런스 폴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휴메랄 헤드가 앞쪽으로 서블럭세이션이 된 것을 글레노이드랑 비교했을 때 앞쪽으로 서블럭세이션이 되었고, 그리고 이 환자는 보면 인프라스피나투스의 그런 테어가 있고, 여기선 보여주진 않았지만 서브스카퓰라리스 텐던의 테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버스한 그런 폴스가 서로 디스럽션이 되게 된다면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의 스테빌리티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커프 테어가 있을 때 뭐 당연히 언급을 하지만 이렇게 텐던 앞쪽으로 혹은 뒤쪽으로 텐던의 테어가 익스텐션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바이프세스 텐던의 롱헤드의 테어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자면 바이프세스 텐던이 보이고 있고 바로 뒤에 있으니까 안테리어 파이버에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의 테어가 있는데 바이프세스 텐던이 서브스카플러스 텐던보다 깊이 위치하면서 디슬로케이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얼 디슬로케이션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서블럭세이션이 되기도 하고 서브스카플러스 텐던보다 그 위쪽으로 진행하기 테어가 디슬로케이션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예 디슬로케이션 되면 당연히 쉽지만 아주 서틀한 서블럭세이션이 되면 수술방에서도 크게 그렇게 썩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지탈 이미지에서 이런 이런 바이스 텐던의 텐디노시스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약간 서블럭세이션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로테이터 커프의 루프가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인데 지금 이것도 좀 두꺼워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코라코 휴메랄 리가멘트, 즉 로테이터 커프 인터벌이 굉장히 두꺼워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바이프세스 풀리 역할을 해주는 스피리어 글랜 휴메랄 리가멘트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살짝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아래로 살짝 내려오니까 당연히 서브스카플러스 텐던의 스피리어 파이버도 지금 여기 약간 시간이 증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딥 파이버가 같이 테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프세스 텐던이 서틀하게 약간 디센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약간 서블럭세이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인프라스피나투스의 테어는 이제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뭐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이렇게 텐던의 크로스섹션 이미지에서 보자면 이 정도 머스쿨 텐디로스 정션인데 갑자기 두껍죠. 그럴 때는 이렇게 리트랙션된 텐던의 파이버가 이렇게 두껍게 보이게 되고 주변으로 이데마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 테어의 어떤 그런 얘만의 특징은 아니고 모두 다 리트랙션된 그런 머슬 텐던에서 보이는 소견입니다. 특히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벨 리전이라고 해서 그 트랜스버스랑 오블리크 파이버가 있는데 트랜스버스만 테어가 되어서 리트랙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얘 자체가 그레이터 투베러시티 인설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로스코피에서는 이렇게 텐던 리트랙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로스코피에서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꼭 언급을 해줘야 되는 소견입니다. 스톨로 책에서는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머슬이 3펜네이티드 오리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 스켈레탈 레디올로지에서는 바이펜네이트다. 그래서 트랜스버스랑 오블리크로 이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3펜네이트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저는 바이펜네이트로 그래서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프라스피나투스의 그런 텐던의 테어가 있을 때에는 특히 트랜스버스 파트에 있을 때는 이것이 오블리크 파트에 인설션을 하기 때문에 풋프린트가 여기가 그레이터 투베러시티가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소견을 말씀을 드렸고 MRI에서 이렇게 이데마가 특히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퍼 파트의 이데마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인프라스피나투스 텐던이 아이솔레이티드하게 테어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테레스 마이너를 보겠습니다. 테레스 마이너의 테어도 역시 언유주얼한데 아주 매시브한 테어가 있게 된다면 테레스 마이너의 그런 스피리어 파트 정도는 테어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혹은 언더라잉하게 그런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있는데 어큐 트라우마에 의해서 테레스 마이너까지 또 역시 테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자면 언더라잉하게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있는데 테레스 마이너는 두 가지의 인설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텐디너스 인설션이고 그 다음은 좀 더 아래쪽에 다이렉트하게 머스큘러 어태치먼트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텐디너스 인설션은 비교적 텐던이 괜찮죠. 하지만 여기에 조인트 캡슐을 이렇게 락스티를 보이면서 휴메랄 어태치먼트 사이트에서 테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스 마이너의 머스큘러 어태치먼트는 역시 테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트 커프 테어와 관련하여서 테레스 마이너의 테어가 생길 수가 있고 이 환자는 어큐 트라우마 환자인데 언더라잉하게 로테이트 커프 테어가 있는데
테레스 마이너에 이렇게 이데마가 확 보이고 있죠. 스트레인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환자에게서 제 생각이지만 밸런스 폴스를 생각해 본다면 로테이터 커프에 테어가 있어서 중요하게 테레스 마이너가 익스터널 로테이터의 그런 영향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트라우마가 작용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테레스 마이너에서 이렇게 스트레인이 생기지 않을까? 스트레인이 생겨서 머슬도 좀 두꺼워지고 좀 약간 주변 이데마도 심해지고 플루이드도 고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터 커프 테어와 관련하여서 어큐 트라우마가 있을 때 테레스 마이너에 그런 테어가 생길 수 있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테레스 마이너에 테어가 있는지 여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매시브 테어가 있을 때에는 뭐 스프라라 인프라스피나토스 텐던의 테어가 다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테레스 마이너라도 굉장히 크게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런 익스터널 로테이터로서의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런 예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슬의 밸리가 크게 유지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수술하더라도 예후가 좋을 수가 있겠죠.